안녕하십니까. 자전거 피팅 전문가 박광진입니다. 자전거 피팅의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며, 짧게는 1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길게는 제 경험상 3시간 이상 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할까? 피팅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발 사이즈는 예를 들어서 260인데 슈즈가 280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피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 값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그런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3시간 이상도 걸린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고객님께서 자전거를 가지고 저희 영수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그럼 먼저 제가 이제 자전거를 봅니다. 어디를 보느냐? 뒷바퀴를 고정시키는 QR 레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엑셀로, 요즘은 사이클 같은 경우도 엑셀, 예를 들어서 이런 엑셀로 되어 있는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딱 자전거를 봅니다. 보면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그냥 일반 QR 레버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이 보조용 QR 레버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고정로라에 거치하다 보면 자전거 이 QR 레버가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조 QR 레버를 준비해서 항상 자전거를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QR 레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나사산 간격이 다 틀려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 두께, 요 굵기, 요게 이제 이 사이즈로 3개, 나사산 3개 종류가 있습니다. 나사산 3개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두께가 좀 얇아요. 이 두께가 좀 얇은 게 하나의 종류.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자전거는 대부분 이 4개 QR로는 다 소화가 됩니다. 혹시 자전거를 고정로라에 장착해서 집에서 훈련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런데 뒷바퀴를 보니까 이렇게 QR이 아니고 이렇게 엑셀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나사산의 간격을 잘 아셔서 인터넷에 이 엑셀을 주문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자전거를 이제 고정로라에 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이제 상담을 합니다. 상담. 제가 개인적으로 스포츠 심리 상담사이지 않습니까? 자전거 피팅에서도 분명히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떤 라이딩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고질적인 부상이 있는지, 아니면 자전거를 탈 때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예전에 어떤 낙차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몸에 불편한 것이 있는지, 구조적인 어떤 결함이 있는지, 결함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 자전거 거치했고 상담을 통해서 문제점을 분석했다. 그러면 자전거의 어떤 지금 현재 세팅되어 있는 자전거의 어떤 재원을 산출해야 돼요. 크게 많은 부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핸들 스템에서부터 안장 중심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비비 중앙에서부터 안장 최상단까지의 거리, 이 2개가 가장 핵심적인 어떤 피팅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입니다. 자전거 기존 비포 상태에서의 어떤 재원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신체 사이즈를 측정해야 됩니다. 신체 사이즈를 측정해서 어떤 FM 재원을 산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절차지만, 현재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 절차를 생략하고 있어요. 그냥 동적 피팅을 바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교하게, 아니면
고객님께서 자기네 어떤 신체 사이즈를 알고 싶다면 제가 측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뭐 6, 7가지 어떤 신체 부위를 측정합니다. 뭐 측정하는 거는 제가 따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체 사이즈, 그 다음에 비포 상태에서의 세팅, 자전거 세팅, 재원, 값 산출합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할까요? 이제 실제로 자전거 타는 거 측정해야죠. 근데 그냥 측정합니까? 아닙니다. 신체 마킹이라는 거는 마킹. 신체 마킹은 제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신체 마킹을 할 때는 그냥 스티커를 붙였는데 너무 잘 떨어져요. 특히 여름철에는 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붙여놓고 자전거 몇 번 타고 나면 떨어져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나머지 어떻게 제가 대처를 했느냐. 우리 테이핑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가 서랍을 열었는데 테이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테이핑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살색이죠, 살색. 근데 테이핑을 통해서 뭔가 몸에 부착을 하면 잘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니까 검은색 테이핑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검은색 테이핑에다가 스티커, 노란색 스티커를 딱 붙이니까 그냥 스티커를 붙였을 때의 어떤 접착력과 테이핑 위에 스티커를 붙였을 때의 어떤 접착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핑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실제로 몸에 부착되는 부위는 테이핑이 몸에 부착되겠죠. 그렇게 이제 마킹을 한 거죠. 근데 마킹도 거기서 머문 게 아니라 처음에는 조금 노란색 스티커가 좀 큰, 사이즈가 큰 걸 했어요. 근데 우리가 카메라, 그러니까 캠코더 사양이 높아짐에 따라서 노란색 스티커가 좀 작은 스티커도 잘 감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주 작은 테이핑에다가 노란색 스티커 작은 걸 붙여서 보다 더 정교하게 신체 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 마킹은 크게 우리 상처로 따지면 어깨, 팔꿈치, 그 다음 손목, 그 다음에 대퇴골 대전자라고 우리가 흔히 골반 쪽이 어떤 고관절 쪽에 부착을 하고, 그 다음 무릎, 그 다음에 복숭아뼈, 바깥쪽 복숭아뼈에 부착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전거 페달 축에다가도 부착을 합니다. 그렇게 신체 마킹을 한 다음에 비포 촬영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자전거 피팅에서 기존 자세를 이제 촬영할 때 제가 어떤 절차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고객님께서 연구소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먼저 뒷바퀴에 어떤 QR랩인지 아니면 엑셀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게 적합한 어떤 부품을 장착해서 고정노라에 거치를 합니다. 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아픈 부위가 어딘지, 그 다음에 고질적인 부상은 또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라이딩 스타일은 어떤지, 예를 들면 보통 평균적으로 몇 킬로를 라이딩하고, 그 다음에 주로 타는 어떤 코스가 임도인지, 아니면 도로인지, 아니면 산악인지, 내리막인지, 거기에 따라서 피팅은 많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담을 통해서 그런 어떤 스타일, 성향을 분석합니다.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존 자전거 촬영을 위해서 일단은 기존 자전거 비포 상태에서 어떤 자전거 세팅 상태를 측정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핸들 스템 중앙에서 안장 중심까지. 안장 중심도 밑에 안장을 놓으면 레일이 있어요. 레일을 줄자로 딱 대면 그 가운데 지점, 레일의 가운데 지점에서 그대로 안장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핸들 스템 중앙에서 안장 중심까지 거리, 그 다음에 비비 중앙에서 안장 최상단, 옆에서 봤을 때 수평으로 딱 봤을 때 최상단까지의 높이, 안장 높이, 이 두 개를 측정하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신체 사이즈를 측정합니다. 신체 사이즈는 어깨, 팔꿈치, 손목, 그 다음 대퇴골 대전자, 무릎, 그 다음에 복숭아뼈 바깥쪽, 그 다음에 자전거에서는 페달 축, 이렇게 세팅을 해서 비포 상태에서의 어떤 영상을 찍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나중에 애프터, 비포를 두 개 비교할 때 필요하죠. 실제로 이 비포 상태에서의 자기의 문제점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전후 영상을 비교하면 깜짝 놀래요. 내가 이 자세로 자전거를 이때까지 타고 있었냐. 자, 이번 시간에는 자전거 피팅의 어떤 절차, 그 중에서도 비포 상태의 어떤 자전거 세팅 상태를 촬영하기 위한 어떤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애프터 상태에서의 어떤 세팅 상태를 촬영하는 어떤 절차에서 중요한 관절 각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감사합니다.